스리스리 마스리 상표 마법사 이스리벨리사입니다. 오늘은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이라는 게 보통 처음 해보시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대리인인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변리사에게 직접 컨택해서 거기서 요구된 정보를 내가 제공을 해서 출원을 하기까지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먼저 내 대리인이 될 변리사를 선택해서 컨택하고 출원을 의뢰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변리사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 구성원 소개란에 경력사항도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 전문 분야도 특허인지 상표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내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 전문 변리사한테 출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특허사무소를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내가 희망하는 변리사를 선정해서 컨택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변리사가 마땅하지 않다, 내가 조금 더 찾아야 되는데 힘들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메일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변리사나 이 특허사무소에 상표 출원을 희망한다고 의뢰를 하면 되고, 그러면서 출원에 필요한 서류나 견적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짜놓은 예산보다 출원 비용이 더 큰 회사라면 아무래도 진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견적서를 제공받아서 비용이 내 예산과 맞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을 위한 위임 서류, 그리고 특허 고객번호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란에 서명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찮기는 하지만 안내 받은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머릿속에는 내가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건지,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나는 알고 있지만 변리사는 현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자세히 변리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이 상표를 영문으로도 사용할 거고 한글로도 사용을 할 겁니다. 또한 나는 이 도형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도형은 내가 따로도 사용을 할 거지만 이 영문자랑도 결합해서도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표들을 사용해서 나는 밀키트도 판매할 거고 술도 판매할 건데 나중에는 음식점 업도 영위할 생각이 있고 더 잘 되면 굿즈 등을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변리사는 얘기를 듣다가 밀키트는 어떤 밀키트죠? 김치찌개 밀키트인가요? 순댓국 밀키트인가요? 술은 어떤 술이죠? 맥주인가요? 전통주인가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텐데, 이거는 상표 출원을 할 때 지정상품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거절 이유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리스크가 없도록 변리사가 잘 얘기를 끌어나갈 거고요. 또 이렇게 변리사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상표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주는 이유는 변리사는 결국 고객이 제공해준 정보에 의해서만 사업에 리스크가 없도록 출원 방향성을 짜주기 때문에 이때 공유하지 않은 방식으로 혼자 고객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높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상표권 침해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왕 돈을 들여서 내가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니까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상표를 어떻게 사용할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줘서 변리사가 리스크 없게 상표 출원하는 방식을 잘 제안하도록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났다면 출원을 진행할 상표와 지정 상품이 특정이 되었을 텐데, 그 다음으로 하는 절차는 이 상표가 이 지정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이 되었을 때 과연 등록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검토하는 등록 가능성 검토 절차입니다. 상표는 출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거절 이유가 없는 상표에 한해서만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때 거절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출원된 게 있다면 거절되게 되고요. 그 밖에도 뭐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라던가 아니면 상표로서의 기능인 자타상품 식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표는 이제 거절되게 됩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거절 이유에 대해서 전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표적으로는 선행상표 조사라는 것을 해서 동일 유사 상표가 이제 특허청에 출원된 게 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에 유사한 상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등록 가능성은 낮게 판단이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높게 판단이 된 경우에는 그대로 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문제는 낮게 판단된 경우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게 판단이 되었다면 결국에 출원하더라도 등록이 안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출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비용만 내고 시간 다 기다린 다음에 거절 결정서만 받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아직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면 다른 상표를 다시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서 개발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이 상표로 등록 가능성 검토 진행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 한해 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좀 상표명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내가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미 해당 상표로 상품도 다 만들어냈고 뭐 간판도 달고 이거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절 이유로 도출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3자 등록 상표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이 상표를 죽이고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심사 받아서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이 상표를 그때 가서 죽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혹은 이 상표권자에게 컨택해서 이제 적절하게 협상을 한 다음에 이제 양도 받은 다음 이제 출원을 진행하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돈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취소 심판이든 협상이든 대부분 출원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면 웬만하면 등록 가능성이 너무 낮게 판단된 경우에는 다시 브랜드 네이밍 통해서 상표명 변경해서 출원을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좋게 나온 경우에 저 출원 희망합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메일을 주면 변리사는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출원 진행 다음에는 출원 완료 보고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사 받기까지 약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때까지는 별다른 통지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심사가 진행되고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 상표는 출원 공고되게 되고, 이 출원 공고되었다는 내용도 변리사가 통지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등록 결정 통지도 변리사가 해줄 거고, 이때 등록 결정서에는 이제 등록료를 이제 납부하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등록료 납부를 하게 되면 상표는 등록되게 됩니다. 반면에 거절 이유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보고하면서 이 상표에 대해서 이러한 거절 이유가 통지됐다,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길 제안한다 라고 변리사가 보고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거절 이유를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절차는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 출원을 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셀프로 출원을 하시든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잘 커버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그러한 상표 출원을 잘 진행하셔서 치매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상표에 대한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표마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